가장 먼저 세 분의 감독님께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영화 너무 잘 감상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브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일단 세 분의 감독님께 자기소개와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예술과 21학번 김민지이고요. 어부다는 가족들의 연락을 이제 받지 못하고 계속 택배를 보내는 옥순이 반송되던 상황에서 이제 집으로 소녀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소년을 계기로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레빗을 쓰고 연출한 박경윤이라고 합니다. 물레빗은 영등포에 위치한 그 물레동 철공단지를 배경으로 한 이제 음악을 소재로 한 로맨스 영화인데요. 그곳에서 작업하는 민영이 그 물레동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또 그 공간을 떠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진 아이들 연출 각본을 한 전현주입니다. 사라진 아이들은 부산의 아동보육시설인 덕성원에서 피해를 봤던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 또는 영화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 그 포스터나 이제 그 티켓에는 몰래 밤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상영할 때는 몰래 미스팅이 있다고 혹시 그게 뜻하는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원하신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영화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이제 했던 결과물이 물레의 밤이고 거기에는 사실 이제 마지막에 그 민영이가 지한이한테 연주해주는 장면이 없어요.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지한이의 입장을 좀 최대한 덜 보여주는 영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편집이 되었던 건데 이제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 장면이 있는 상태에 어떤 조금 더 환상과 꿈이 있는 조금 더 희망 있는 버전의 물레의 빛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사실 그래서 버전이 2개입니다. 영화가. 네. 지금 오늘 보신 건 물레의 빛입니다. 네, 영화 일단 세 영화 모두 다 잘 봤습니다. 이번 섹션에서 뭔가 주제로 봤을 때 각 영화들마다 뭔가 잊혀져 가는 것들이나 뭔가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뭔가 이야기가 좀 묶여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번 어떤 주제나 아니면 이게 처음에 기획하실 때 영화에서 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각자 연출자분들 어떤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영화를 만들 때 모드무비를 그려내고 싶었는데 모드무비 자체가 너무
진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그거에 치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물레동이라는 공간을 시나리오를 쓰기 한 1, 2년 전에 저도 처음으로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곧 여기 성수도 그렇고 뭐 홍대도 그렇고 곧 아마 물레의 그 철공 단지들도 많이 사라지게 될 거고 곧 재개발이 된다고 들어서 그런 제가 딱 처음 갔을 때 느꼈던 어떤 그런 이질적인 것들이 섞여 있는 묘한 어떤 것들이 곧 이제는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래서 뭔가 그 공간에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물레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철공 작업자도 아니고, 이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이걸 만들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하게 된 계기가 일단 제가 평소에 인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또 기사를 사실 형제복지원으로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 밑에 기사에 독서원이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고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번 이분들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서 좀 열심히 조연출과 함께 부산에 내려가서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간절함이 느껴졌고 좀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 보니 이 사건을 조금 알리고 싶고 이분들이 피해받은 걸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알리고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기획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주실 관객분 계실까요? 저는 그 김민지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인물 간을 보여주는 메타포의 의미와 함께 감독님께서 영화에서 잘 드러내고자 하는 연출적 미장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출적 미장센이요? 우선은 저는 저희 할머니가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엄마도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두 인물들이 사실은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 옥순이라는 한 인물인데 옥순이라는 캐릭터가 꽃을 좋아하면서도 꽃이 되게 볼품이 없고 그냥 보기만 이쁜 거다라는 말을 저희 할머니가 늘 내뱉으세요. 그래서 꽃이라는 미장센을 좀 각각 벽지나 그리고 아니면 의상이나 그런 액자 같은 걸로 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영화 안에서. 다음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제가 JVN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많은 질문들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한 분 한 분께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김민지 감독님. 그 영화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옥춘이라는 캐릭터의 과거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영화를 기획 의도를 쓸 때 저희 할머니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져서 그런 인물이 조금은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슬픈 것에만 치우쳐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옥춘이라는 과거의 사가 그거 과거사까지 보여주게 되면 너무 영화가 길어질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 것이 되고, 어릴 때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희생이 당연시 되어버린 옥춘의 일상들이었습니다. 과거사는. 다음으로는 물레의 빛을 연출하신 박경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영화의 주된 배경이 되는 물레동이라는 공간을 관조적인 시선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가 있으신지, 맞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다시피 내가 이거를 잘 연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 내가 이걸 만들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정말 관조적인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물레동에서 이제 행사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는데, 그 물레동 그 철공 그 공장들 지대에서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뭐 공연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이런 거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악을 그 공연 주관하신 분이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드리니까, 오히려 여기 사람들은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더 고맙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게 되게 큰 힘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용기를 갖고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로 뭔가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제가 함부로 영화에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사라진 아이들을 연출하신 전현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뷰를 이어가고 자료를 조사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포함하고 또 제외하실지 그걸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이 있었다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리고 그분들도 되게 많은 걸 담길 원하셔가지고 사실 다 담아내고 싶었으나 또 너무 길면 또 지루하고 다큐멘터리상 지루하다 보니, 제가 나눈 기준은 크게 들어갔게 된 계기의 이유, 그리고 들어가서 다 있었던 일, 그리고 나오고 나서의 일을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크게 나누어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싶은 관객분 있으실까요? 저기 베이지색 입고 계신, 네. 다큐멘터리 찍으신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어항에 투명 유리구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터뷰할 때 우리는 어항에 갇힌 것 같았고 밖을 보고 싶었지만 갇혀있는 기분이었다라는 부분을 연출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 물고기가 수정구슬에 들어왔을 때 눈 부분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의도가 비슷하게 맞고, 제가 어항을 했던 건 어쨌든 인터뷰 하셨던 것처럼 어항을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예쁘고 하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어항에 이렇게 물고기들한테 그런 그 공기를 달아주거나 이런 게 아무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하나 그 속에서는 되게 물고기들이 되게 뭔가
어지럽고 그리고 많이 괴로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슬에 조금 더 비춰서 그런 물고기들 표정에 좀 보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다큐멘터리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 혹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다큐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함께 현장에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화에서의 감독님의 노력과 태도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의도부터 저의 큰 의도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덕성원이라는 그 아동 보육 시설에서 당했던 일들을 좀 알리고 싶은 게 제일 가장 큰 의도였고, 현장에서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피해자분들이 말하는 것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일에도 사실 못하겠다고 하시는 피해자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했다만 또 그분들의 심정을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터뷰를 들어보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이야기가 쉽게 꺼낼 수는 없다는 걸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그 보여지고 좀 진짜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 오신 분들도 이제는 알았으니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저기 가운데 빈 있으신 분. 네, 그 물레빛 감독님한테 질문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전 물레빛 그 조감독인데요. 그 편집본이 이제 총 5차 편집본까지 이제 나와서 이제 오늘 편집본은 이제 처음 봤고, 1차 편집본은 한 45분 정도 됐고, 이제 5차 편집본이 한 28분 정도를 이제 좀 줄여졌는데, 그 45분 정도였던 분량을 이제 28분까지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좀 편집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저는 이것 좀 재밌었던 거는 어쨌든 그 영화랑 뭔가 다큐의 어떤 그 사이에 있는 지점들이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편집할 때 좀 신경 쓰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 편집을 했던 게 이제 뭐 보여드린 어떤 버전도 있지만 물레의 밤 버전을 먼저 제가 편집을 했었고, 그것까지 이제 편집을 했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제 영화가 이제 한 호흡으로 가는 긴 한 컷짜리 장면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호흡을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 주인공 민영이의 감정이 쭉 끝까지 극을 가져가면서 잘 극을 끌고 가는지 민영이가 자기 감정을 가지고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랑 되게 막 씬의 순서가 다른 부분도 있고 정말 영상으로 시나리오를 다시 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아직 서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글자로 표현된 게 아니라 영상을 가지고 내가 다시 시나리오를 쓰는 느낌? 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어떤 경계를 좀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어떤 부분은 뭐 다큐 같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떤 그 다큐와 그게 어떤 경계를 좀 어떻게 하면 잘 잘 어우러지게 그 감정을 방해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제일 많이 고민하면서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세 편 너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앞에 그 앞선 두 작품의 그 캐스팅 과정도 조금 궁금했었고요. 저는 물레빛 같은 경우에는 김윤두의 문제없어요라는 노래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았었어요. 그래서 영화 그 시나리오 쓰시면서 집어 넣으신 노래인지 아니면 그 노래에 영감을 받아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캐스팅 비하인드부터 세 분 차례로 답변 후에 캐스팅 비하인드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데 우선 할머니 역할, 옥순 배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저희 할머니 같은 느낌을 원하기도 했었고 평범한 할머니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었고 소녀 배우 같은 경우는 진짜 평범한 고등학생, 여고생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다행히 두 배우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마음 이제 기쁘게 참여해주셔가지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주연 배우 강기루 배우님 캐스팅 말씀을 드리면 그 물레빛 조감독님께서 찍으셨던 영화의 주연 분이셨어요. 블루시티 서울이라는 영화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관조적인 태도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을 뭔가 막 분출하거나 뭔가를 막 바꾸려고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현실을 좀 덤덤히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강기루 배우님 얼굴을 좀 더 떠올리게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강기루 배우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네, 기타 연주도 너무 잘하시고 네, 그래서 강기루 배우님이랑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캐스팅 하는 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사실 이 기사를 보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는 했는데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다 보니 저는 무작정 기자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좀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렇게 연락이 돼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흔쾌히 해주시겠다라고 하시긴 했고 그리고 저 영상에서 마지막 여자분들은 사실 캐스팅 일주일도 안 돼서 3일 전에 다시 캐스팅이 된 거라 그 전에 하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바쁘시고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들이 좀 계셔서 좀 급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추가로 그 물레빛 영화내에 삽입됐던 김일두 가수님과 노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일두 선생님의 문제없어요라는 노래가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자료조사하면서 이제 물레동에 관한 다큐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다큐에 쓰였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냥 시나리오 쓸 때 되게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녹아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제 2절에 당신이 원한다면 락앤롤도 끊겠다. 15번 버스 타고 용접학원이라도 다니겠다. 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냥 그 노래가 주는 느낌 자체가 뭔가 민영이가 음악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나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너가 나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너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문제없다 뭐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 노래를 좀 적극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질문 주실 관객분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 드리고 G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영화들을 처음으로 구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구상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상하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구상하던 이미지 일단은 옥준 배우님이랑 은빈 배우님 두 배우님의 이야기가 이미지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다큐멘터리적으로 풀어가고 싶기도 했는데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생각했던 것만큼의 원하던 이미지가 안 나올 때도 많았었고 내가 원하던 연출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럼에도 이제 같이 버텨준 친구들도 있었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옥준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소녀였다라는 걸 조금 천천히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막 떡밥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준비하면서 그러면 너무 별로일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약간 씬이 몇 개 빠지기도 했고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춘이라는 캐릭터가 타인이 아니라 결국 자신한테 위로를 얻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 끝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이미지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쓰기 한 1, 2년 전에 처음으로 물레를 가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 갔을 때 느꼈던 물레의 저의 감상은 뭔가 그 동네가 되게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낮에는 진짜 막 그 공장 사장님들께서 정말 땀 흘리시면서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더라고요. 막 그렇게 하시는데 또 밤에는 그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바로 건너편에 이제 어떤 술집들이 문을 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질적인 것들이 그렇게 묘하게 있는 게 영화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꼭 이걸로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었던 것 같고 그 물레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가장 들었던 단어들이 갇혀있다 그리고 답답함이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키워드를 대변하는 이미지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었고 여기에서 어항 그리고 물고기라는 이미지가 떠올랐고 이 어항들도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하고 편안해 보일 것 같지만 이 속의 물고기들의 생각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물고기들도 여기 이 공간 안에 좁은 공간 안에 되게 답답할 것 같다, 되게 숨막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 어항을 비유하면서 좀 다큐멘터리를 진행하고 또 구성하고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GV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감독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